부비동, 네, 파라네이절 사이너스 부비동 시작합니다. 네, 87페이지입니다. 코 격굴의 일반상, 뼈 코안 보니 네절 캐비티 주위에 있는 낱개 머리뼈의 일부는 속이 비어있는 공동이 있으며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를 코격굴 파라네이절 사이너스라고 한다. 뼈 코안 주위에 있는 뼈 중에서 프론탈 본, 스페노이드 본, 에스모이드 본 및 맥실라에 공기가 들어있는 빈 공간이 있다. 앞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 코 격굴은 총 4가지가 있어서 프론탈 사이너스, 스페노이달 사이너스, 에스모이달 셀스 혹은 사이너스. 네 번째, 맥실라리 사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코격골은 네이잘 캐비티로 다 열린다. 그죠? 네, 앞에서 저희가 각각 어떤 미에이터스, 비도 중에서 어떤 비도에 열리는지 이미 짚어보았습니다. 코격골의 기능은 머리 무게 감소, 공기의 습도와 온도 조절, 소리의 공명, 분비물의 배출 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펑션이 꼭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통뼈로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머리 무게가 무겁겠죠. 세 번째, 페로네이절 사이너스의 종류.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이 뼈에 있는 어떤 뼈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마골 프론탈 사이너스. 프론탈 사이너스는 프론탈 본 라인 눈확 부분 정중앙 쪽에 있으며 이마골 구멍 애펄처 프론탈 사이너스를 통해서 미들 네이잘 미에터스에 열린다. 즉 중간 코끼리에 있는 세마이 루나 히아이터스의 위쪽 끝에 열린다. 지난번에 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프론탈 사이너스는 미들 네이절 미에터스에 개구를 하는 것이죠. 개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특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마이 루나 하이에이터스의 위쪽에서 열립니다. 그럼 스페노이드 사이너스는 뒤쪽에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비뼈의 몸통 바디에 있으며 나비 굴구멍 애펄추업 스페노달 사이너스를 통해서 나비 벌집 오목인 스페노 에스모이달 리세스에 열립니다. 세 번째, 벌집뼈 벌집. 네, 벌집뼈 벌집이라는 말은 연속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에스모이달 셀 해서 벌집골, 에스모이달 사이너스로도 불리는 이 부분은 그 작은 모양, 해면 모양 혹은 비누 거품 덩어리처럼 작은 공기 주머니가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셀,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일 수가 있죠. 그래서 벌집뼈의 벌집뼈 미로 에스모이달 레비린스에 있습니다. 레비린스에 벌집뼈 또는 벌집굴의 구분으로서 이것은 앞 벌집, 뼈 벌집, anterior ethmoidal cells. 두 번째, middle ethmoidal cells. 그리고 posterior ethmoidal cells인데 이 중에서 anterior ethmoidal cells 같은 경우는 middle nasal meatus에서 개구를 하게 돼 있죠. 프론탈 사이너스가 나오는 곳과 근처에서 열리고 역시 세마이 루나 히아투스의 위쪽에 열립니다. 상방
그 다음 미들 에스모이달 셀 같은 경우는 역시 미들 네이잘 미에이터스에서 열리긴 하는데 이것은 에스모이달 불라에서 열리는 거죠. 불라. 그다음 마지막 파스테리어 에스모이달 셀즈는 수피리어 네이잘 미에이터스에 개구를 하게 돼 있죠. 네 번째 맥실라리 사이너스입니다. 맥실라리 사이너스는 코 곁굴에서 가장 크죠. 파라네이잘 사이너스에서 제일 큽니다. largest이고요. 위턱뼈 몸통 바디움 맥실라에 있으며 미들 네이잘 미에이터스로 열리죠. 역시 세마이루나 히아투스의 아래쪽 세마이루나 하이에터스는 똑같은데 여기에 아래쪽에서 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맥실라리 하이에터스를 통해서 열리죠. 여기서 간단히 되어 있지만 이 맥실라리 사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잠깐 임상적으로 넘어가서 사이너스 그래프트 혹은 사이너스 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사이너스 리프트 혹은 사이너스 그래프트 혹은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모두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서 플로우라는 말을 중간에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사이너스 플로우 그래프트라고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사이너스에는 이런 형태의 지금 위에 있는 사진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배웠나요? 파노라마라고 하는 사진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이렇게 많이 한번 찍어 보셨던 사진일 테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1번, 2번, 3번, 21번, 22번, 23번 정도 될 테고 아마도 4번은 빠진 것 같고 이건 5번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4번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5번이라고 써두죠. 일단 소구치이고 이 뒤에 지금 뼈가 있는데 뼈를 트레이싱 해보면 이미 빨간색으로 점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리메이닝 알베올라 본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벤처, 틀니를 넣는다든가 하는데 요즘은 틀니를 예전만큼 많이 쓰지 않죠. 뭐 건강이 많이 안 좋다거나 수술을 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틀니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 뭐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보험이 많이 돼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하는데 임플란트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굵기와 어느 정도의 길이가 돼야지 남아있는 잔존골로부터 고정이 돼서 서포팅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뭐 그 8mm 뭐 혹은 이런 짧은 7mm짜리 임플란트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10mm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도 보통은 3.5 이상, 4.0 정도 이상은 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여기다 이렇게 위치시켜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트레이싱 되어 있는 빨간색 선 제가 다시 한번 굵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닥이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에는 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둥 떠 있는데 이렇게 심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뼈를 이식해서 집어넣게 돼서 뼈를 이만큼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게 되면 이 뼈가 이제 이식골이 자기 뼈처럼 이렇게 변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대구치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보철물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큼 뼈를 집어넣는 술식이 밑에 적어놓은 이 세 가지 사이너스 리프트라든가 사이너스 그래프트 혹은 사이너스 아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녹색이 없다고 쳤을 때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게 되는 현상. 네, 이게 실제로 원래 어렸을 때에는 뼈가 이거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없어져서 더 내려오고 또 더 내려와서 함기화되는, 공동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뉴마티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 뉴마티제이션이 있기 전에 여기에 있는 대구치를 뺄 때, 5번 이후에 있는 대구치를 뺄 때 원래는 이게 CJ 정도 이런 쪽에까지 뼈가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지만 얘들을 빼면서 여기 있는 뼈도 이렇게 점점 흡수가 되는 거죠. 리메이닝 알베올러 본의 리조션이 일어나서 뉴마티제이션과 함께 상악 구치부에 이렇게 충분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만한 뎁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런 술식을 해야 되고요. 이 술식은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는 훨씬 고난이도 수술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되겠고, 그래서 대개 사이너스 리프트,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 사이너스라고 하면 부비동 네 가지 중에서 항상 거의 맥실라리 사이너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실라리 사이너스, 다른 사이너스도 마찬가지지만 맥실라리 사이너스 자체의 누마티제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방법,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방법을 레터럴 윈도우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뭐 여러분들 치주나 외과에서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여기다 뼈를 집어넣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일반적인 오디너리하고 정석적인 방법이 레터럴 윈도우 테크닉이고, 이건 뭐고 사이너스 아스테오톰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아래쪽을 위로 이렇게 집어넣는, 위로 집어넣어 올려넣는 그런 술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이 사이너스에는 사이너스 구조가 안쪽에 사이너스 내부의 뼈가 그냥 뼈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뼈는 일단 그 뭐랄까 위에 소프트 티슈 커버링으로 덮어져 있지 뼈가 밖으로 노출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안 되기 때문에 뼈 표면을 뭔가가 소프트 티슈가 덮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 안쪽에 그 루마티제이션이 일어나고 이 안쪽에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내부를 덮고 있는 소프트 티슈가 있는데, 그 막을 사이너스 멤브레인이라고 하고, 슈나이데리안, 사람 이름을 써서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대충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3번하고 6번 사이에 어떤 리프팅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시전을 줬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주는 인시전을 버티컬 인시전이라고 그러죠. 인시전이라고 그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 이거를 크레스탈 인시전이라고 그러죠. 알베올라 크레스트 상방에서 인시전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인시전을 줘서 플랩을 이렇게 젖힙니다. 이때 젖혀진 부분을 피판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플랩이라고 그러죠. 플랩을 젖히면 아래쪽에 이렇게 본베드가 역시 나옵니다. 이 본베드가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라운드버라고 하는 걸로 돌려서 따게 됩니다. 따게 될 때 슈나이드리안 멤브레인이라고 했던 것이 살짝 드러날 정도가 되면 약간 어두운 빛깔이 나타납니다. 빛깔이 나타나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돌아가면서 뭐 2번이나 4번 라운드바 같은 걸로 이렇게 따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따고 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린 스틱 프랙처라고 해서 뼈라는 게 약간 몰랑몰랑하죠. 완전히 딱딱하지 않고 살짝 부러지는 데가 생기는데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뚜껑을 따냅니다. 그럼 그 뚜껑은 나중에 다시 본 그래프트를 쓸 수도 있는데 여하간 그러면 슈나이드리엔 멤브레인이 나온 상태이고요. 나왔을 때 이것을 이 부분에 있는 이 도구를 사이너스 큐렛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예, 바닥부터 이렇게 긁어가지고 멤브레인이 이제 사이너스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사이너스를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을 따낸 거거든요. 따내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너스 내부의 막 슈나이드리안 멤브레인이죠. 이것을 잘 박리시켜서 위에는 그대로 뒀다고 치면 여기다가 분홍색이 기구입니다. 분홍색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젖혀내면 방금 그 막을 이렇게 젖혀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그럼 이 막은 사실은 사람이 숨을 쉼에 따라서 세마이 루나 히아투스에 있는 맥실라리 하이애투스를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은 막이 뚫리지 않으면 코를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할 때 여기 있는 막이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에 구멍을 뚫지 않고 이 막이 어떤 막과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계란 삶은 거 먹어보시면 계란 속에 얇은 막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막을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잘 올려서 이게 잘 찢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잘 찢어져서 찢어지면 다시 덮어야 되는데요. 그걸 안 찢고 이렇게 위로 잘 올린 그림이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그래서 그 막을 이만큼 뚫어놓은 이렇게 뚫은 거 자체를 레터럴 옆에서 뚫었다고 해서 레터럴 윈도우라고 하고요. 뚫었을 때 지금 보면은 속 깊은 공까지 막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거기에다가 맨 끝에 이 하얀색은 합성골, 합성골입니다. 보통은 소뼈라든가 말뼈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는 뭐 바이오스 같은 제품명도 있는데 그런 본 그래프트 혹은 자가골, 자기뼈를 집어넣기도 해서 이만큼 집어넣고 다시 닫은 다음에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기다리면 여기 이제 뼈가 형성돼서 이렇게 뼈가 차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 2, 3mm밖에 없었던 것을 한 10mm 이상 이렇게 늘려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기술이 사이너스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고 실제로는 실패했을 때 상당한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지오지네시스라고 해서 혈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속에 있는 그래프트가 다 왕창 인펙션이 돼서 다 긁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당뇨라든가 이렇게 제너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셀프 디펜스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수식에 속하는데 요즘은 이거 못하면 개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식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3, 4학년 때 잘 배우시고 혹은 뒤에 이제 수련을 하시든지 전공을 하시든지 그 외에 뭐 돈을 주고 세미나를 가시든지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학교에 있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나중에 돈 들여서 배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네, 뭐 그런데 뭐 어쨌든 배우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게 되는 수식이다. 네. 저도 뭐 제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다음 기회에 혹시라도 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이 정도는 파라네지알 사이너스에서 저희가 해부학적 지식 외에 해부학적 지식을 잘 알아야지 이걸 또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이야기들을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기를 기약하면서 일단 사이너스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kull as a Whole의 마지막 강의 판타넬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Individual Bones of Skull이 되겠지요. 네, 판타넬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들어갑니다. 먼저 1번 읽어봅니다. 숫구멍. 예, 판타넬은 숫구멍이라고 하죠. 네, 숫구멍은 출생 시에 뇌머리뼈 세레브럴 크레니움에서 뼈 발생이 완성되지 않아서 뼈와 뼈 사이에 결합조직성 막으로, 즉 수처가 완성되지 않아서 결합조직성 막으로 연결되어서 말랑말랑한 부분이며, 이처럼 신생아의 뇌머리뼈에서 네오네이트의 뇌머리뼈에서 골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숫구멍, 판타넬, 천문이라고 부른다. 네, 이때 천은 샘 천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다, 마치 물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뜻이죠. 네, 출생 시 뇌머리뼈에서 이마뼈 프론탈 본, 그리고 좌우 마루뼈 파라이탈 본, 그리고 뒤통수뼈 아시피탈 본은 가장자리가 골화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섬유 조직성 막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숫구멍들은 생후 2세 내에서 골화가 끝나서 완전히 닫혀지죠. 숫구멍 자체는 뼈가 아니고 결합조직성 막이기 때문에 신생아의 머리를 만질 때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죠? 신생아의 뇌를 손상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만질 때 조심조심, 애기들은 항상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뼈 말고도 다른 팔다리의 뼈도 완성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이죠. 숫구멍 중에서는 앞 숫구멍 안테리어 판타넬은 발딱발딱 뛰는 것 안에 이제 혈관이 있으면서 그 맥동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발딱발딱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며 숨구멍, 숫구멍이 아니라 숨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숫구멍 판타넬의 종류와 수. 앞 숫구멍 안테리어 판타넬과 뒷 숫구멍은 정중선에 있는데,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칼바리에를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 네, 프론탈 판타넬 혹은 안테리어 판타넬 같은 뜻이고, 그다음 아시피탈 판타넬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테리어 판타넬입니다. 네, 철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TANEL로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르시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나비뼈 숫구멍 스페노이달 판타넬은 앞 바깥쪽 전 외측에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게 스페노이달 판타넬이 되겠고,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마스토이드 판타넬, 네, 이게 이제 그 꼭지 숫구멍이라고 해서 뒤 바깥쪽 후 외측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타넬은 총 몇 개냐 하면 사실은 네 종류이고, 네 종류이고 개수는 6개이죠. 왜냐하면 스페노이드 판타넬하고 마스토이드 판타넬은 양측성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 숫구멍 안테리어 판타넬, 전 천문 또는 큰 숫구멍 메이저 판타넬, 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메이저 판타넬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맥동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파스테리어는 또 마이너 판타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나비뼈 숫구멍은 혹은 앞 바깥쪽 숫구멍이라고 해서 안테로 레터럴 판타넬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안테로 레터럴 판타넬. 그 다음 예, 마스토이드 판타넬 꼭지 숫구멍은 뒤 바깥쪽이라고 해서 파스테로 레터럴 판타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좌우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얘들은 네, 앞 숫구멍 안테리어 판타넬 또는 큰 숫구멍은 정중선의 앞쪽에 있고 가장 크며 다이아몬드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이 모양이고,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좌우로 갈라진 이마뼈와 예, 이마뼈 자체도 사실은 이마뼈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처음 발생 시에는 두 개로 갈라져서 가운데에 합쳐진 것입니다. 안쪽에 보면 프론탈 크레스트라고 합쳐져서 만난 곳 자국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 그 이마뼈와 마루뼈, 퍼라이탈 본은 실제로도 두 개로 여전히 갈라져 있죠. 두 개 사이의 부분의 봉합이고, 앞숫구멍은 관상봉합, 코로날 수초랑 치상봉합이 만나는 곳에. 자, 코로날 수초는 어떻게 생겨? 이게 코로날 수초고, 이 앞쪽은 수초가 없지요, 이거는. 그 다음에 뒤쪽에 이게
뭐예요? 세지탈 수초죠. 시상봉합이 만나는 곳에 발생하는 것이 프론탈 판타넬. 여기서도 물론 보입니다. 이고요. 네, 이 앞숫구멍은 신생아에서 아주 쉽게 만져지고 뼈가 형성된 후에 봉합의 교차점은 브레그마다. 네, 여기 있는 교차점 이것을 브레그마, BR로 보통 쓰는데 전정이라고 부르고, 네, 요것은 가끔 연동돼서 시험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후 2세경에 다친다고 합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1페이지에 뒤 숫구멍 파스테리어 판타넬은 작은 숫구멍이라고도 하고 정중선의 뒤쪽에 있고 삼각형 모양이다. 네, 삼각형 모양이고 좌우로 갈라진 마루뼈 퍼라이탈 본과 뒤통수뼈 아시피탈 본 사이의 부분입니다. 뒤 숫구멍은 세지탈 수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지탈 수초 하고 시옷 수초, 네, 시옷 봉합, 예, 람도이달 수초, 예, 인자 봉합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뼈가 형성된 후 봉합의 교차점을 람다라고 한다. 예, 그리고 생후 3개월 중에 폐쇄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얘는 안테리어 판타넬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닫히는 곳이죠. 네, 92페이지입니다. 나비뼈 숫구멍 스페노이달 판타넬 혹은 안테로레터럴 판타넬의 경우에는 작고 앞 바깥쪽 전 외측에 있으며 좌우 두 개가 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나비뼈 숫구멍은 포라이탈 본과 스페노이달 앵글의 나비각 퍼라이탈 본의 스페노이달 앵글 부분이다. 자, 여기가 퍼라이탈 본의 스페노이달 앵글입니다. 네,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스페노이달 앵글 부분이고 나비뼈 숫구멍은 관상봉합과 스퀘머스 수처가 만나는 곳에 되는 불규칙한 숫구멍이며 네, 여기 부분에 있었던 네, 아나토믹 랜드마크 혹은 올소돈틱 랜드마크가 뭐였어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테리온이었죠. 이 테리온은 실제로 여러 뼈가 만나서 세 뼈가 만나거나 네 뼈가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봉합점인데 그것이 바로 스페노이달 판타넬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코로날 수처랑 스퀘머스 수처 사이에서 만나는 곳인데 그 외에 다른 뼈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경에 폐쇄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꼭지 숫구멍 마스토이드 판타넬 혹은 뒤 바깥쪽 숫구멍은 작고 뒤 바깥쪽 후외측에 있으며 좌우 두 개가 있습니다. 꼭지 숫구멍은 마루뼈의 꼭지각 마스토이드 앵글, 네, 마스토이드 앵글은 여기가 마스토이드 앵글이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퍼라이탈 본의 마스토이드 앵글 부위에서 생기고 람도이달 수초하고 스퀘머스 수초가 만나는 곳에 네, 스퀘머스 수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게 스퀘머스 수초죠. 템포럴 본의 스퀘마랑 포라이탈 본의 스퀘마가 만나는 곳이고요. 이 스퀘머스 수초 사이에서 만나는 곳에 만나는 불규칙한 숫구멍으로 뼈가 형성된 이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있는 예, 이 랜드마크는 아스테리온이죠. 성상점. 네, 성상점이라고 부르죠. 그 성상점이라고 별모양점이라고 하게 되고 생후 1년경에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폐쇄되는 순서로 보면은 예, 파스테리얼 판타넬 3개월, 그 다음에 스페노이달 판타넬 6개월, 그다음 마스토이드 판타넬 1년, 그리고 프론탈 판타넬 2년의 이 순서로 네, 닫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컬 as a whole, 스컬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 그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낱개머리뼈에 대한 강의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